안녕하세요. 고등물리학 가이드 강의 8-5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자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텐데요. 분산력, 파울리 반발, 수소결합과 같은 녀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들은 다들 양자역학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분산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분산력은 우리가 일반학에서도 많이 배우는 내용인데요. 흔히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전자구름이 순간적으로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중성 분자가 있을 때 순간적으로 전자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반대쪽이 델타 플러스의 부분 전하를 갖게 되고 그게 이쪽에 다시 전자구름의 왜곡을 유도하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두 개 사이에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우리말로 유발쌍극자 상호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유도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자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고전역학적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양자역학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다루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역시 수소 원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H2가 아니고 수소 원자가 두 개예요. 자, 이쪽에 양성자 A 원자에 A 수소 원자에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B 수소 원자에 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요게 하나의 쌍극자 그리고 요게 하나의 쌍극자인 것처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B라고 써야죠. 왜냐하면 전하가 둘 다 똑같죠. 전자의 전하량만큼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도 전자의 전하량만큼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형태니까 이런 쌍극자 상호작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자역학 시스템에 해밀토니안을 우리가 써보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원래 A라고 하는 수소 원자가 갖는 해밀토니안 그리고 B라고 하는 수소 원자가 갖는 해밀토니안이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다이폴 쌍극자 상호작용으로 인한 해밀토니안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녀석의 형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우리가 μ1, μA, μB 나누기 R의 세제곱이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적이 있죠. 그런 식의 형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얘를 우리가 섭동이 되지 않은 해밀토니안, 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애, 그리고 얘를 섭동 해밀토니안이라고 놓고 섭동 이론을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섭동 이론으로 배운 거는 1차 항 배우는 것까지밖에 안 배웠는데 1차 항을 계산을 해보면요. 빵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1차 항은 어떻게 구하죠? 요 섭동항을 이 비섭동 해밀토니안의 고유 함수를 가지고서 기대값을 구하면 우리가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얘가 빵이 나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가 2차 항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2차 항을 계산을 해보면 이건 우리가 배우진 않았습니다만은 요 섭동항의 제곱의 마이너스를 취한 것과 같은 그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섭동항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R 세제곱분의 1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결국은 얘가 마이너스 R 6승분의 1에 비례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쌍극자가 R 3승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발 쌍극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R 6승분의 1에 비례하는 그런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뭐가 있죠? 이게 이제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분산력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반발력, 특히 파울리 반발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울리 반발. 파울리 반발은 사실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별건 아니고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H2의 분자 오비탈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분자 오비탈을 가지고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곡선들을 얻었었는데요. 이원자 분자 할 때. 그때 그 곡선들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생긴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잘못 그렸네요, 제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때 요 중간에 있는 녀석, 이 녀석이 항기호로 써보면 이렇게 쓰였었는데요. 여기 이제 이게 삼중항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이런 형태 혹은 이런 형태 혹은 이제 그 다음에 시메트릭한 또 다른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같은 스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정되게 존재할 수가 없고 항상 깨지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H2 같이 전자가 두 개 있는 경우뿐 아니라 닫힌 껍질과 닫힌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가까이 올 때 걔네들 사이의 분자 오비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역시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H2O랑 다른 H2O가 가까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5랑 5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 전자들이 겹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포텐셜 에너지 곡선을 보게 되면 걔들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깨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도 얘네들은 가까이 와도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밀려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파울리 반발이라고 하는 것의 이치고 그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원자와 원자가 굉장히 가까이 오게 되면 항상 반발력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효과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양자역학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위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대입을 해줘야 사실은 맞겠죠. 그래서 정확한 함수 형태가, 함수 꼴이 주어져 있지가 않은 것이 이 파울리 반발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파울리 반발을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사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드 스피어라고 하는 모형인데요. 딱딱한 공이라는 뜻이죠.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로 어느 정도 시그마라고 하는데 밑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무한대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포텐셜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R이 시그마보다 작으면은 무한대고 R이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0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이건 너무 심하다. 이게 약간 불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하는 것이 파월로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n은 보통 9와 16 사이의 정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요. 얘는 이런 식의 반발 곡선을 그리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익스포넨셜이죠.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근사식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파울리의 반발력을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익스포넨셜이 좀 더 잘 맞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 파월로를 쓰게 되면은 조금 더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월로를 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지금 파울리 반발력과 그 다음에 분산력을 합쳐 놓으면 어떤 종합적인 포텐셜 형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레나드 존스라고 하는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레나드 존스 포텐셜은 이렇게 생겼어요. R이 R12승분의 1, R6승분의 1.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울리 반발에 대한 것을 N은 12를 골라가지고 파월로 형태로 넣어놨고, 분산력은 우리가 R6승분의 1로 비례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한 번 더 꼬아서 써보면 식을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뭐 똑같습니다. A라는 놈은 4 입실론 시그마 12가 되고 B라는 놈은 4 입실론 시그마 6이 되고요. 이걸로부터 A랑 B도 우리가 결정을 다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식은 완전히 똑같은 식이고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형태로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몇 가지 양들을 알게 편합니다. 자, 이 레나드 존스 포텐셜을 그려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때 요 땡땡땡땡땡 되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입실론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2의 6분의 1승 곱하기 시그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딱 크로스하는 데가 시그마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두 번째 형태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잡하게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이제 분자 간 상호작용은 수소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수소 결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자가 수소에 붙어 있고 또 이쪽에 전기음성도가 높은 원자가 하나 오면 그랬을 때 이 두 개 사이에 생기는 결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이렇게 전자쌍이 있죠. 그래서 흔히 이제 설명을 하기를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고 얘가 델타 마이너스라서 이건 일종의 쌍극자 상호작용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쌍극자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또 자,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A랑 H랑 B라는 애들이 H가 가지고 있는 1s 오비탈은 대칭적으로 생겼죠. 구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A랑 B 사이의 결합을 또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공유 결합 같은 형태로요. 무슨 소리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A가 있고 H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랬을 때 A가 가지는 원자 오비탈, 그리고 H가 가지는 원자 오비탈, 그리고 B가 가지는 원자 오비탈이 다 같은 부호를 가지면 이게 일종의 결합처럼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A가 있고 H가 있고 B가 있을 때 A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과 B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이 반대 부호를 갖고 H는 아무런 오비탈을 기여를 하지 않는다면 얘도 이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기에 이제 마디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 개인데 여기랑 얘랑 다르고 또 여기랑 다르고 하면 이번에는 마디가 두 개 존재하는 반결합 오비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비탈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결합, 여기는 비결합, 여기는 반결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전자를 한번 채워보죠. 전자를 채워보면 전자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전자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전자가 총 4개가 찰 수가 있습니다. 4개가 차는 것이 더 안정하다면 이게 이제 에너지고 이렇게 4개가 차는 것이 더 안정하다면 이런 결합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쌍극자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유 결합의 성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중에 뭐가 맞냐? 결론은 두 개 다 조금씩 있다고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는 조금 더 쌍극자 상호작용이 강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더 공유결합적인 성질이 더 강하다라는 것이 지금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결합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발생을 하냐면 보세요. 얘네들이 나란히 있어야지 이 공유결합이 가장 잘 겹쳐지게 됩니다. 오비탈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얘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이 팔이 예를 들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에너지가 갑자기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자면 약간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0점이고요. 0이라는 게 뭐냐면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땡땡땡땡 산소가 있는 요 경우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도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해보려고 하냐면 OOH 각도를 세타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타. 그러면 이쪽 끝에 180, 이쪽 끝에 마이너스 180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말하자면은 OH 땡땡땡 O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쪽 끝으로 가게 되면 말하자면 OH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의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얘네들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 있을 때가 수소결합이 가장 강하게 형성이 되고요. 얘가 여기에서 조금 비껴나고 또 조금 더 비껴나고 하면서 이게 이제 90도인 경우가 되겠죠. 조금 더 비껴나고 하면서 에너지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자 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합쳐서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상호작용 중에 배운 것이 전하 상호작용인데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온 상호작용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얘는 R분의 1에 비례하는 형태가 되고 일반적인 에너지 스케일이 어느 정도 되냐면 250kJ/mol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강력한 애가 누구냐? 이게 누가 강력하냐, 누가 약하냐라는 걸 말하는 게 참 애매하긴 한데 수소결합이 또 굉장히 강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죠? 얘는 거의 공유결합 수준이니까요. 수소결합은 이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거리에 따른 변화는 약 20kJ/mol.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결합은 그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온 쌍극자 상호작용이 있었죠. 이온 쌍극자 상호작용은 R제곱분의 1에 비례하고 약 15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쌍극자 상호작용이 있어요. 얘는 R 세제곱분의 1에 비례했었고 얘는 2 정도, 2kJ/mol 정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산력이 있었죠. 분산력은 R6승분의 1이고 얘도 한 2kJ/mol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지금 대략적인 에너지 스케일은 여러분들에게 감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산력은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져요.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주치는 자그마한 분자들의 경우고요. 분자가 굉장히 커지면 막 콜로이드 이런 수준으로 커지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커집니다. 이 수소결합이나 이런 애들을 깰 정도로 강한 결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접하는 쉬운 분자들에서 이 정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결합들을 활용을 해서 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 짤막한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호작용들은 지금 다 뭘 가정하고 있는 거냐면 진공 안에서의 상호작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화학자들이 실제로 진공 안에서 일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외의 경우들의 매질 안에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